새벽 3시. 응급실 침대에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뛰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종입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보던 의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거 위장병이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화제를 털어넣었던 그 수많은 밤들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62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 박영섭 씨와는 40에 가까이 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30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잔병 치레 한 번 없던 사람입니다. 감기약도 안 먹는 게 자랑인 양반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반 공기쯤 비웠을까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더니 명치를 문지르는 겁니다. 체했나? 속이 꽉 막힌 것 같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력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장에서 소화제를 꺼내줬습니다. 남편은 소화제 2알을 삼키고는 소파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밥을 먹다 말고 명치를 문질렀습니다. 얹힌 것 같다, 더부룩하다, 답답하다.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손이 가는 자리는 늘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명치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약국에서 소화제를 아예 박스로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나오는 물약에 알약에 가루약까지 식탁 위에는 늘 소화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퇴직하고 활동량이 줄어서 그러려니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부만 그 신호를 못 읽고 있었을 뿐이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어서 3층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온 날이었는데 남편이 2층 계단참에서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 아니, 요새 체력이 왜 이러나? 숨이 좀 차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건강검진 받은 지도 2년이 넘었으니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병원은 무슨? 소화가 안 되니까 기운이 없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 이 말,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6개월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주말에 아들 진우가 다녀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또 명치를 문지르며 수저를 내려놓는 걸 보더니 아들이 정색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몇 달째예요. 병원 좀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얹힌 거 가지고 유나는 소화제 먹으면 내려가. 아들은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얼굴색이 안 좋아요. 꼭 모시고 가세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고집센 남편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후회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깼는데
남편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은 명치를 누르고 있었고 등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깼어. 어제 저녁에 얹혔나? 밤에 먹은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명치 통증, 그리고 이유 없는 식은땀,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면 그건 위장이 보내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벽 일까지 겪고 나니 남편도 겁이 났는지 드디어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내과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찾겠구나. 약 먹으면 낫겠구나.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위궤양이면 어쩌나, 혹시 더 나쁜 병이면 어쩌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위는 깨끗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아주 좋으세요. 역류성 식도염 기운이 아주 약간 있는데 이 정도로 그렇게 아프실 일은 아니고요.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남편은 그것 보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니까. 위장약 2주치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남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위가 깨끗한데 그럼 그 통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위장약을 먹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나은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명치를 문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체기가 오래돼서 그렇다며 침을 맞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남편이 왼쪽 어깨가 결린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요. 팔이 저릿저릿하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따로따로 생각했습니다. 어깨는 50견인가 보다. 팔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명치는 위장 탓, 어깨는 나이 탓, 식은땀은 갱년기 탓.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저희처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신호들은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6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3시. 저는 남편의 신음에 잠이 깼습니다. 불을 켜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다 못해 잿빛이었고 베개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명치가 짓눌리는 것 같아. 턱까지 아파. 명치 통증이 턱까지 뻗는다. 저는 그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턱과 어깨로 퍼진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소화제 어딨냐고 병원까지 간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사연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에게 심전도를 붙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겠다고요. 심근경색.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피검사, 심전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막혔어요. 바로 뚫는 시술 들어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린 1시간 반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습니다. 40해를 같이 산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 심장이 죽어가는 걸 반년 동안 몰랐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 시술은 잘 됐습니다. 막힌 혈관에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넣어서 피가 다시 돌게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회진 때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 혈관 상태를 보니 하루 이틀에 막힌 게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명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 아래쪽 혈관이 막히면 가슴이 아니라 명치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어르신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바로 119 부르신 게 어르신을 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소화제만 먹다가 심장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6개월 동안 위장병이라 믿었던 그 통증의 정체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은 지금 약을 챙겨 먹으며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같은 부부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가짜 소화불량 3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고 식사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명치 통증입니다. 진짜 소화불량은 약을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소화제가 듣지 않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움직일 때 더 답답해진다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통증과 함께 나는 식은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등과 이마가 축축하게 젖는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단순한 체기에는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다. 셋째, 명치나 가슴의 통증이 턱, 목, 어깨, 왼팔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심장의 통증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위로,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저희 남편처럼 어깨 결림, 팔저림으로 따로따로 나타나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참지 말고 자녀분 차를 기다리지도 말고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힌 뒤 빨리 뚫을수록 심장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괜한 유난이 사람을 살립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화제를 달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사연을 들으셨다면 그분 손을 잡고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통증 정말 위장이 맞느냐고요. 저는 김순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영상은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으니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